네, 유여해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의장께서 뭐 직권상정 안 하겠다. 네. 거의 이건 태업 수준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요즘 최고에 뜨는 남자죠, 정의와 의장. 뉴스 메이커인 건 확실한데. 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직권상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태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법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헌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법 위에 헌법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국회의장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헌법이 왜 어긋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는 뭐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는 거고, 네. 네. 출마자들의 인권 내지 행복 추구권 침해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선거가 4월인데 네. 룰을 지금 안 정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존 정치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하나 더 걸어갑시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법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현재 위헌 소송 국회 선진화법은요, 위헌이에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안 판결은 나왔지만 안 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위헌이에요. 네. 위헌 소지가 90%다. 저도 위헌 소지가 굉장히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도 네. 왜 이때까지 뒀을까요? 국회가 막강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국회가 싸움을 해도요. 네.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국회 때는 난장판이 벌어지기는 했어도 일은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는 대신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난장판이 얘기네요. 되는 것이 무서워서 죽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여야 공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질 것 같다,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런 타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을 했어야죠. 네. 이번에 개정했으면 되잖아요. 개정 안 하잖아요. 왜 위헌 문제까지 가냐고요. 네.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로 개정을 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네. 이거 해보니까 근데 아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안 하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떨어졌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고. 세비만 받나요? 그럼요. 보좌진이 7명인가 9명인가 뭐. 한가하잖아요. 네. 요즘 뭐 하실까요, 그들은? 선거운동 하러 네, 다니시겠죠. 지역구 관리, 선거운동. 지역구 가야 되니까 지금 일이 안 돼도 네. 아쉬운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렇죠. 아무도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네. 목이 마른 사람들은 신진들만 목이 신진들. 근데 신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해도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되면은 예비후보 등록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식물국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국회의장은 나는 못하겠다 버티고 있고 대통령은 하라고 강요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만 얘기하는, 이거는 절대 정치가 아니고 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의와 의장의 말도 맞아요. 국회법에 이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하는 말도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헌법상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대통령이 하면 돼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선거구 조정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비상사태. 비상사태. 네. 국가 비상상태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에 의해서 네.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직권을 발휘할 수 있다. 긴급재정. 긴급재정. 그렇죠. 그거 언제 했습니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네. 실명제 할 때 했었죠. 금융실명제 할 때. 네. 똑같이 하면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긴급재정이었어요. 긴급재정이었나요? 네네. 긴급재정이었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긴급 방송을 하면서 했던 게 긴급 그렇게 하면 재정이었군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키가. 대통령이 하면 돼요, 긴급재정.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국가 비상사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야 이게 무슨 첨예한 문제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야 민생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헌법에도 나오는 직종이고.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 그러시잖아요. 이건 국가 긴급 사태가 아닌 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은 국민들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하고는 뭐 큰 그래서 이해관계가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이거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박사님도 저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나머지 후보들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호영 의장 말이 또 맞는 거예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요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법들에 관해서 민생 법안. 그럼요. 기타. 대통령이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거구 획정이 아니고요. 네. 민생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네. 빨리 해달라. 그래서 식물국회를 하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야기는요. 선거구 획정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안을 다시 또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것이 국가 재정이냐, 네. 그러니까 국가 긴급 재정 상태냐 맞느냐 보면은 그건 진짜 해석이 되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국회의원 선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뭐 절차가 헌법 조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선거구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선거구 확정이 안 됩니다. 근데 선거구 확정이 또 안 되는 이유, 기존 선거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선거구가 위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말하자면은 유권자 수가 많은 데와 그렇죠. 적은 데가 2대1이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2대1의 근거가 뭔지는 하여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과거에 3대1이었다가 이제 그렇죠. 2대1로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신인들 입장에서는 자, 박사님. 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죠. 아니죠. 공정해야 누구에게나 되고. 공평할 수도 없어요. 네. 법은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네. 내한테는 좋아도 남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네.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선거구 획정은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네.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문 기사로 딱 보면은 대통령과 정의회 의장이 맞서고 있는데 의장은 못하는데 대통령은 하라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자. 법에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이 법을 보면요. 국회법 85조가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겁니까? 현재 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거 보면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는 누가 규정합니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래요. 네. 이제 해석상. 해석을. 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비상이라고 보면 비상인 거죠.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 했다면서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오묘한 단어로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그들이 자성자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그래서 평상시에 잘못된 법을 개정하고 네. 다시 고쳐서 이것이 얼만큼 우리한테 힘든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건 이제 제 상상인데 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다가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되면 선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총선거를. 네. 그러면 뭐 법적으로 언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이 31일이 지나고 나면요. 싹 없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가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 선거구 획정이 무슨 2월 말쯤에 됐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깝게 떨어졌어요. 네. 정치 신인이. 이제 그럼 이거를 당시 행정소송 국회 내겠죠. 행정소송 내서 네. 이 총선 자체가 그냥 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 이게 제가 아까 종합 세트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요 하나하나 짚으면 짚을 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찍어도 못 찍어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오늘은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간보기만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더 할까요? 다음 회에? 더 할까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선진화법이랑 할 얘기 많습니다. 이게 총선 지금 그럼 선진화법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언제쯤 그런 판결이 나나요? 아니 국회 다 지난 다음에 지금 뭐 판결하면 뭐 합니까? 박사님, 한명숙 재판도 한참 걸렸어요. 그것도 한 5년 걸렸나요? 그죠? 무슨 헌재 판결을 그렇게 빨리 바라십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가 안 됐던 법안 이런 것도 다 자동 무효되는 겁니까? 따라서? 이제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간통죄, 네. 간통을 통과시킬 때 네.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사법은 소급해서 뭐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네. 법을 하나 바꿨었죠. 네. 아마 이제 또 법을 바꾸고 통과시키겠죠. 헌재에서. 아니 이게 지금 박사님 네.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니 만만치는 국회의원들이 않은데 노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자기 이익 때문이었고 그렇죠. 그 법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발목이 잡혀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있나요? 없죠. 지금 야당은 각기 전투잖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논의가 기껏해서 나온 게 뭐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숫자를 그리고 줄이자. 나이까지 내리고 있죠. 18살. 아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다 준비해 왔다니까요. 지금 20세죠. 네, 근데 18살. 박사님 오늘 할 거 많죠? 아니 아무튼 저기 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왜 또 12월 31일인가요? 일단 뭐 그걸 저한테 왜라고 물으시면 저는 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시한이 네, 정해진 다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거구 획정은 15일부터 예비 후보자를 등록할 수 네. 있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되면은 헌재에서 했던 대로 싹 다 없는 걸로 되고 다 예비 그- 후보자 등록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게 다 되는 무효가 되는 거죠. 예. 등록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구가 어디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서울에 무슨 뭐 종로구다. 네. 그럼 종로구는 분구될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인구도 있고 뭐 중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치인이나 거기서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네. 정치 신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합법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고 신진들은 선거운동 안 하면 이름을 못 알리는데 그래서 선거구 획정 안 한다니까요 지금 고스란히 박사님.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이 지금 애가 타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애가 타는 분들은 이제 새로 출마하려는 분들인데 그럼 이런 분들이 이 법을 바꾸는 사람들은 애가 안 선거구 획정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애가 안 타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정치 신인들에 의한 집단 행정 소송 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요 네. 박사님 간단하게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관심이 없어요. 네. 선거구 획정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비 출마자들은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몇 명 안 되니까. 그들은 아무리 애가 타도 네. 국민들 관심도 없죠. 기독권 가진 사람도 관심 없죠. 네. 그들만 관심이 있고 그들만 목이 마르는데 할 것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아무리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애가 타도요. 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유명한 추리 소설가 아십니까? 아가사 아가사 크리스티. 네. 그런 어떤 분이 에가타 크리스티라고 읽으시더군요. 박사님 썰렁했습니다. 아니 그만큼 애가 타는 심정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애타는 심정이 아니고 내년 총선 이후에 혹시 벌어질지도 모를 연쇄 소송, 연쇄 행정 소송.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뭔지 네. 아세요? 뭡니까? 선진화법이 과연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김영란법이요. 네. 엄청나게 표류했습니다. 지금도 고치느라고 누더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선진화법이 이제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걱정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